안녕하세요.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루치기란 말은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쓴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하다는 팔방미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음식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두루두루 입맛에 맞는 음식인 두루치기란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92.7MHz 성주 방송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해외 섭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우리나라 그 섭지 일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람사르 섭지 등록 현황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대암산 용납과 우포늪, 신안장도 산지섭지와 제주 물령 아리오름과 무제치늪, 두웅섭지, 제주 물장오리오름과 오대산 국립공원 섭지,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제주 천백고지, 제주 동백동산 섭지와 고창 운곡섭지, 한강 밤섬과 제주 숨은 뭉뱅뒤, 한반도 섭지, 순천 동천 하구와 고양 장항 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둘리네 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 소속은 7개소가 있는데 순천만과 보성 갯벌인데 순천만과 보성 갯벌, 조성 벌교 갯벌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무안 갯벌, 서천 갯벌, 고창 부안 갯벌, 정도 갯벌과 송도 갯벌, 또 대부도 갯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사르 섭지 5개소 사례와 각 섭지 특성과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입니다. 대암산 용납은 산지 섭지고 고층 서번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 람사르 섭지 이탄층 발달과 동식물의 남북 한계, 동서구분 현상 지역과 동반계 남반계 식물 서식, 가는 오이풀 정식 재배와 기생꽃, 수리부엉이와 삭, 담비, 하늘다람쥐, 왕언정, 표범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과 그 다음에 산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 있습니다. 우포늪은 담수호습지로 배우섭지라고도 합니다. 국내 최고 원시 자연섭지로 따오기나 복기 위한 논섭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가시형과 큰 고니, 노랑분이 저새, 큰 기러기, 이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속하고 그 다음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주 동백동산 섭지입니다. 산지 섭지이면서 저섭지입니다. 세계 최초 람사르 마을로 지정되었고 곶자왈 섭지와 제주 고사리섬 유일한 지역입니다. 근데 순채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과 그다음 수생생물인 마름과 택사, 통발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과 보성 갯벌에는 연안섭지입니다. 내만형 갯벌섭지고 자연성 우수한 넓은 갯벌과 갈대밭, 염섭지와 저서생물인 칠개와 갈개, 농개가 있고 칠면조 군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입니다. 인공섭지이고 또 논섭지이기도 합니다. 람사르 협약 최초의 논섭지입니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시민유산 1호이기도 하고 매호 마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천수답과 문온 경작 방식과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민물고기와 수중생물 산란터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새와 제두루미 번식 먹이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에도 2018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된 뒤 문덕과 라선 철새보호구 두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의 철새 서식지를 국제적인 섭지 보호구역인 람사르 섭지 추가 등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올해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섭지 보호 지점을 확정하여 이를 람사르 대상지 목록에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서해안이 동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오가는 철새 이동 경로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인정되는 물개류와 붉은 어깨 도요를 비롯한 철새들과 황새와 반달오리를 비롯한 희귀종 철새들이 도중 체류하며 번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이들 철새의 체류지와 번식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섭지보호 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섭지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러나 섭지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지명은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국제적인 섭지와 섭지자원 보호조약인 람사르 협약의 17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평안남도 청천강과 대령강 하구의 문덕철새 보호구와 함경북도 두만강 하구의 라선 철새 보호구를 람사르 섭지에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해외 섭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동남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북동부에 걸쳐 있는 해안 평야의 티즈멀 대섭지입니다. 버지니아 주 노퍽과 노스캐롤라이나 주 엘리자베스 시티 사이에 이 섭지대는 밀림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해발 3에서 6m의 자연고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티즈멀 섭지 당구라고 부르는 팔리코층이 7.5m 이상의 높이로 솟아있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룹니다. 1728년 이곳을 탐사한 버지니아 주의 윌리엄 버드 대령이 그레이트 티즈멀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763년에는 조지 워싱턴이 운하 건설 배수와 간척을 위한 탐사 및 토목공사 대원으로 와서 이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당시는 길이 약 65km, 넓이가 약 5200제곱킬로미터였으나 18세기 후반에는 16,000헥타르의 땅에서 물을 빼내 현재 섭지대는 길이가 남북으로 약 59km, 넓이는 약 19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남벌과 산불로 넓은 지역이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사이프러스, 검은 고무나무와 노간주나무, 물푸레나무와 인동덩굴, 담쟁이 덩굴 등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산 딱따구리를 비롯해 희귀한 새들이 많이 사는 서식지로 늪살모사와 독사들도 많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콜드워터 지역에는 사슴과 곰, 미국 너구리, 주머니 쥐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티즈멀 대섭지 운하는 1790년에서 1828년에 걸쳐서 건설된 것으로 남북 길이가 35km인 내륙 수로로 딥강과 엘리자베스 강의 남쪽 지류를 거쳐 있습니다. 페스코 탱크 강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브만과 체스피크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운하는 대서양안 내륙 대수로의 일부입니다. 섭지대 가운데 민물 호수인 드러먼드호는 지름이 약 5km가 있고 길이는 5km의 피더 시내를 통해 티즈멀 대섭지 운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수는 아일랜드 시인 토머스 무어가 쓴 티즈멀 섭지의 호수라는 시의 소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동부 시카고에서 남동쪽으로 167km 내려가면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웨스트 라이펫이 있습니다. 학도시 웨스트 라페앳 북서쪽에는 자연습지 셀러리 보거가 있습니다. 14,000에서 16,000년 전 빙하였던 이곳은 빙하 퇴적호를 거쳐 6,500년 전에는 토탄층이 쌓인 늪이었습니다. 늪에 물이 빠지고 생긴 유기물층에 1920년부터 40년을 셀러리를 생산하는 농토로 썼습니다. 셀러리 농산물은 긴 성장 시간이 필요하고요.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배수가 막히고 물이 다시 돌며 섭지로 되었습니다. 보거는 토탄이 축적한 젖은 땅이며 식물이 퇴적한 섭지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지닌 유리를 살려서 셀러리 보거라 이름을 짓고 섭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인 릴리센터 뒷마당에 뿌려놓은 모이를 먹으러 다람쥐와 새들이 모입니다. 늪 부근 땅에는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이 있고 쓰러진 나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나무인 서어나무와 비슷한 미국 서어 그다음에 미국 플라타너스는 나무 껍질이 특이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목질이 검은 흑호두나무, 잎이 조금 남아있는 사탕 단풍나무, 히코리, 팽나무가 있고 서양 벚나무, 미루나무, 루브라 참나무는 여럿을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있는 숲입니다. 숲 사이에 밖으로 가는 길이 있고 길 밖으로 숲과 풀밭이 이어집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물가에서 농사를 짓고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로 삼았습니다. 사람도 생태의 일부로 살았던 것이지요. 생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과 같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지속한 자연을 허물고 막아서는 것은 아닙니다. 셀러리 보고는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연과 순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섭지가 토해낸 168개체 고인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플로리다 윈도버 섭지 바닥에서 8,000년 전에 묻힌 168개체 사람이 매장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윈도버 버그바디라 합니다. 보고바디를 럽지미라, 섭지미라라고도 합니다. 섭지 가장 낮은 깊이 토탄은 시신을 잘 보존하여 많은 두개골에서 뇌 조직을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뇌 조직에서 추출한 DNA는 시퀀싱이 가능해 윈도버는 가장 중요한 고인류와 고고 유적 중 하나가 됩니다. 출토한 곳을 윈도버 고고학 유적이라 하거나 중기 고대 시대 BC 6,000년에서 5,000년 사이 유산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 동부 연안 타이트빌스 근처 브레바드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윈도버그는 연못 바닥 이탄층이 페트에 묻힌 168명의 유골이 발견된 진흙 연못입니다. 인골은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두개골 91개의 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뇌 조직이 발견되고 뇌 조직 DNA 서열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윈도버 폰드에서 회수한 인간 골격 유적과 유물 컬렉션은 그 시대 각 유물 중 가장 큰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 유적지 중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발굴 현장은 약 1000제곱미터인 작은 연못으로 기원전 9,000년에서 8,000년 사이 어느 시점부터 물이 찬 상태입니다. 케이프 커네벌 버럴에서 약 8km 떨어진 대서양 해안 능선 아틀란틱 코스탈 리그 옆에 있습니다. 7,000에서 8,000년 전에는 오늘날보다 해수면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연못은 원래 지하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 땅 빗물과 유출수로만 채워진 상태였고 당시 연못에는 얇은 물청 아래 상대적으로 얇은 이탄층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역 지하수면이 높아졌고 최근에는 연못에 빗물과 지하수가 공급되었습니다. 1984년 2m 깊이 물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1982년 새로운 주택 개발인 윈도브 팜에서 연못을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이 작업이 시작되면서 노출된 것입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여러 개 두개골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한 결과 보안관과 검시관을 매장이 채운 것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투입되어 조사를 벌였으니 그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두개골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놀랍게도 7210년에서 7320년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자들은 연못 보존에 동의하고 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굴착을 위한 6만 달러 상당의 펌핑 장비를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시작한 조사 결과 인골은 수심이 3m 아래 2m 이상 깊이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연못은 절반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움직이는 섭지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섭지로 다리에 걸쳐져 뱃길을 막는 걸 막기 위해 보트로 매번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립된 소규모 섭지는 오염을 걸러내는 발전소로 2배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데서 연결된 섭지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2월 7일 1년 중 일부 기간만 꽉 찬 작은 고립된 섭지는 개발이나 농업을 위해 가장 먼저 제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류 호수나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는 연결되었을 때보다 2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와 컴퓨터 모델링을 포함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워털루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작은 섭지들이 단절되어 있어서 질소와 인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갇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영양분 보유량을 추정하기 위해 위성 데이터를 사용한 첫 번째 연구입니다. 모든 섭지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강우나 눈이 녹으면서 갑자기 방출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물을 흡수하여 홍수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과 서식지를 제공하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또 탄소 포획은 섭지가 제공하는 많은 환경적 이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파괴는 홍수, 가뭄 및 폭풍의 빈도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극심한 영향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이미 섭지의 70% 이상을 잃었고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 압력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을 받는 남부 온타리오와 같은 지역에서 특히 우려됩니다. 인구의 증가는 또한 오염의 양을 증가시킨다라고 워털루와 캐나다의 세계 물 지속 가능성 및 생태 수문학 연구 의장인 난디타 바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오염물질이 작은 습지에 의해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호수와 해변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식수 공급과 해변을 휴양을 위해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직은 미국 전역에서 30년간의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3,700개의 섭지가 계절과 기후의 함수로 어떻게 채워지고 고갈되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이 수역에서 얼마나 많은 질소가 제거되는지 추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핑크퐁의 상어 가족에 대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핑크퐁 상어 가족.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바닷속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가족 상어다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도망쳐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오늘도 뚜루루뚜루 살았다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노래 끝! 오예 예, 이어서 두 번째로 멕시코의 해안 섭지입니다. 시안칸 생물권 보호구역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시안칸 생물권 보호구역은 약 52만 8천 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열대 낙원은 울창한 숲과 생동감 넘치는 산호초, 복잡한 맹그로브 숲이 어우러진 특별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마야어로 하늘의 기운이라는 뜻의 이 이름은 매혹적인 보호구역의 미묘한 아름다움과 천상의 매력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생물 다양성인 자연의 보호구입니다. 시안칸 생물권 보호구역의 경계 내에서 번성하는 아메리칸 플라멩고와 활기찬 유카탄제이, 민첩한 맹그로브, 오블러 등 350여 종의 새들의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시안칸 수정처럼 맑은 바다에는 경이로운 해양 생물도 번성합니다. 해안 깊숙한 곳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바다 거북, 매너티로 가득 찬 활기찬 산호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의 오아시스입니다. 해안선의 보호자 시안칸의 특징 중 하나는 침식을 막고 허리케인의 파괴로부터 해안선을 보호하는 자연장벽 역할을 하는 광범한 맹그로브 네트워크입니다. 독특한 뿌리를 가진 장엄한 나무들은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이 해안 경이로운 곳의 평범함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그로브 숲은 다양한 색상의 새와 파충류, 찾기 힘든 제규어까지 다양한 종의 안식처 역할을 합니다. 얽히고 설킨 뿌리는 수많은 해양 생물에게 쉼터와 번식지를 제공하고 번성하는 생태계의 토대를 조성합니다. 좁은 수로에는 햇볕을 쬐는 악어와 돌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보호 노력입니다. 시안칸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한 헌신적인 환경 보호론자들과 지역사회는 이 소중한 낙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여행 이니셔티브는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이 독특한 생물권 보호구역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안칸 탐험학입니다. 무일 고고학 유적지 에 대했습니다. 무성한 초목 속에 자리한 무일 유적지에 고대 마야 문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강 주변의 야생 동물로는 강과 주변 지역은 다양한 야생 동물의 서식지로 충분한 생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강 주변의 습지와 사막, 초원, 산악지대에서 다양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코요테는 강 주변의 사막과 초원은 동물들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강의 섭지 지역으로 히어로와 같은 수조류의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히어로가 강 주변 물가에서 먹이를 찾거나
둥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그리고 뱀과 독사는 사막 지역에서는 다양한 뱀과 독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독성 종류와 독성 종류가 혼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멧돼지를 볼 수 있는데 작은 포식 동물들은 초원과 사막 지역에 서식하고 무리를 이루어 활동합니다. 그리고 토아티민 소총 사냥개가 있습니다. 작은 유명한 포식 동물은 멕시코 강 주변의 숲과 사막에 서식을 합니다. 이들은 긴 코와 길게 뻗은 꼬리로 특징 지어져 있고요. 물새와 조류로는 강과 주변 습지 지역은 다양한 물새와 조류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오라기, 백로, 물개, 푸에티와 같은 다양한 조류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양노루가 있습니다. 사양노루는 멕시코 강 주변 지역의 사막과 초원에 서식하는 중요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고 초원의 초식성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는 전역에 걸쳐진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사람들의 생활 터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의 낙원이자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토의 11%가 습지인 우간다는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다양한 1000여 종 이상의 새들이 머무르는 낙원입니다. 해발 4000m 이상까지 펼쳐져 있는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우간다의 비룬가 산맥은 인류 사촌이라 불리는 고릴라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도착지인 우간다에서는 멸종될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운틴 고릴라는 우간다와 콩고 민주공화국, 르완다 등 3개국에 걸쳐 이어진 비룬가 산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발 2300m 이상에서만 서식한다는 점도 다른 고릴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영화 킹콩의 모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운틴 고릴라는 우간다 최고액인 5만 실링 지폐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우간다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운틴 고릴라의 전체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비룬가 산맥의 우간다 진역에 위치한 부인디 천년 국립공원과 음가흰가 고릴라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감소와 밀렵, 내전 등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세계 동식물 보존 상태를 기록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UCN의 적색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마운틴 고릴라는 20세기 말까지 멸종할 것이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운틴 고릴라는 2011년 우간다 고릴라 보호구역에서 4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약 60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마운틴 고릴라가 적색 목록 위급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있던 마운틴 고릴라의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주목을 끄는 이유는 우간다 정부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인접국인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와 협정을 맺어 국립공원에 경계를 세우는 한편 벌목과 사냥을 금지하는 등 서식지 및 개체수 보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고릴라 트레킹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기준 한 사람당 미화 7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은 고릴라 보호기관 운영 및 연구 지원과 국립공원 소속 고릴라 경비대 고용에 쓰고 밀렵군 적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간다 정부는 마운틴 고릴라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객을 1시간 코스당 8명씩 하루 최대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고릴라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여 인간으로부터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고릴라 보존 프로그램 IGCP, 그리고 야생동물 보존협회인 WCS, 그리고 세계 야생동물기금 WWF 등 다양한 국제단체들과 협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색 관두루미, 넓적부리 황새와 초록 가슴 팔색조, 아프리칸 초록 넓적부리새 등 희귀종을 포함한 1061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우간다에서도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우간다 국기의 국장에서 볼 수 있는 회색 관두루미입니다. 우간다 국기를 보면 정가운데 흰색 원안에 회색 관두루미가 한쪽 발을 들고 당당히 앞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간다 사람들의 기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생김새를 보면 회색빛 깃털에서 느껴지는 우아함과 왕관을 쓴 듯한 황금색 털 장식이 그 아름다움을 더해 가히 100년 가까이 우간다를 상징하는 국조라 할 만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회색 관두루미의 개체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감소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IUCN은 1988년 회색 관두루미를 적색 목록의 관심 대상 단계로 등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여기지는 멸종위기종으로까지 평가하여 경각심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개체수 중 28%가 우간다에 서식하는 회색 관두루미가 절멸위기종으로 분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섭지가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두루미들이 보금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전국 섭지의 40%가 개간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간다 환경부 MWE 섭지관리과는 국내 섭지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주요 섭지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섭지 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복원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견고해진 법적 제도 아래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장려하여 섭지 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효율적인 섭지 관리를 위해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간다에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2007년 14%까지 감소했던 개체수가 2013년부터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섭지 보존은 회색 관두루미뿐 아니라 우간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을 보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는 새들을 관찰하는 유명 사파리 코스 관광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우간다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간다 여성 조련사 클럽입니다. 이 클럽은 남성들이 지배적이었던 관광 산업에서 여성들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10명의 여성들로 시작한 우간다 여성 조련사 클럽은 현재까지 50여 명이 넘는 전문 여성 조련사와 탐조 가이드를 배출했습니다. 여성 조련사 클럽은 조류 식별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조류 관찰과 멸종위기종 연구를 위한 조사와 국내 조류 관련 데이터 관리와 조련사 육성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입니다. 일례로 빅토리아 호수 인근 지역 엔테베에 위치한 우간다 야생동물 보호교육센터는 1950년대 불법 포획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센터로 시작해서 1960년대 동물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13년에는 야생동물 보호 교육이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면서 현재의 야생동물 보호 교육센터로 운영되고 있어 야생동물 인식 개선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존 사업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우간다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호주입니다. 주요 철새 이동 경로인 모턴만의 분달 섭지는 올림픽 경기장 유치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복구해 공원으로 재탄생된 시드니 중심 100주년 기념공원의 섭지를 일부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호수의 섭지 서식 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덤불 위주의 식물상이 갈대와 서균성 목초지대로 변화되었고 둔물 호수의 섭지 복구와 조류 개체수 회복, 그리고 알렌백 호수 섭지의 면적 증가와 양서류 개체수 증가를 하고 섭지 혼탁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제 섭지가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트레킹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자연경관으로 오제 섭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광활한 섭지 지역과 시원한 호수, 아름다운 풍경 등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고요. 트레킹하는 동안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새들의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섭지는 일본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말레이시아입니다. 코타 카나발루 윌랜드 센터는 자연 애호가와 조류 관찰가들을 위한 안식처로 갈대숲과 연못 및 섭지 등 24헥타르 이상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망탑을 통해 섭지와 새들을 볼 수 있고 보드워크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울창한 갈대 서식지를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세계섭지 도시 청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사흘간 제주시 에코촌 유스 호스텔 및 동백동산 섭지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세계 섭지 도시 청년 포럼에서는 국내외 람사르 섭지 도시 청년들 간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해 청년들의 섭지 보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갑니다. 섭지 보존과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다져 나갑니다. 청년 포럼은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2회 람사르 섭지도시 시장단 회의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섭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청년 포럼을 제주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참여 도시 전원의 지지를 받아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세계 섭지 도시 청년 포럼은 섭지 보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의 참여를 주제로 총 4개국의 12개 섭지 도시와 1개 중앙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참여 섭지 도시로는 중국 창드시 외에 6개 도시고 일본 니가타시와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미신조시와 한국 창녕군 외에 2개 도시 등 총 6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중앙관리
기관으로는 중국 국가 임업국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섭지 도시 청년 포럼은 미래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할 청년들이 연대와 단합, 교류를 통한 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람사르 도시는 람사르 섭지 인근에 위치하고 섭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도시나 마을이 람사르 협약에 따라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7개 도시를 포함해 현재 17개국의 43개 도시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포럼은 환경부와 제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제주대학교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및 제주시 협약인정 섭지도시 등 지역관리위원회가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백설이의 물악새 우는 강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역대 당사국 총회에 대했습니다. 1차 총회는 1980년 이탈리아의 칼리아리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섭지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984년 네덜란드의 그로닝겐에서 당사국회의 실행 방안을 작성했고요. 3차는 1987년 캐나다 레지나에서 섭지의 현명한 이용 설치 실용 지침을 채택하고 상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4차는 1990년 스위스 몽뜨르웨 에서 람사르 사무국 설치를 일어나하고 그 스위스 근랑으로 람사르 등록 섭지를 실시했습니다. 섭지를 DB화했습니다. 5차는 1993년 일본의 구시로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과학기술 검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차는 1996년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섭지 기준의 의료 채택과 람사르와 물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제7차는 1999년 코스타리카 사노스에서 람사르상 수상을 제정했고요. 제8차는 2002년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통합적 유역 관리를 위한 섭지 보호 지침을 채택하고 전략 계획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제9차는 2005년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프로그램 지침을 개발했고요. 제10차는 2008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남에서 전략계획을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수립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비디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차는 2012년 루마니아에서, 그리고 제12차는 2015년 우루과이에서, 그리고 제13차는 2018년 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리고 제14차는 중국 우한과 2022년 중국 우한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오시아니아 등 6개의 람사르 지역의 기초에서 선출된 16개 협약 당사국과 이전 및 다음 당사국 총회 개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상임위원회 내에는 재정과 당사국 총회와 전략계획 관리와 관련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당사국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 과학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훈련 및 세미나 운영, 국가보고서 관리와 협약의 이행사항 모니터링과 이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과학기술적 연구 수행과 당사국 총회를 포함한 관련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상설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스위스 근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검토 패널에 대했습니다. 당사국 총회와 상임위원회 및 사무국의 과학적,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보조기구로 람사르 6개 대륙의 대표 6사람과 현안과 관련된 주제별 전문가 6사람, 국제기구 파트너의 대표 5사람으로 구성됩니다. 국제기구 파트너로는 당사국 총회는 기술과 과학, 정책 방면에서 람사르 협약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공헌을 한 국제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국제기구 파트너로 임명하고 현재 아래의 5개 비정부 간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제조류보호협회가 있고 국제물관리연구소, 그리고 국제자연 보전연맹과 세계자연기금, 그리고 국제기구 파트너로는 기술적 자문과 재정적 보조 등의 지원과 함께 람사르 협약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하고 당사국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 업적으로 참가
하고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관련 협약은 생물 다양성 협약과 야생 동물 중 이동종의 보존에 관한 협약, 그리고 세계유산 협약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사막화 방지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 및 개발회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사르상입니다. 람사르상은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로 3년에 한 번씩 수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섭지와 수자원 보존 및 현명한 이용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간인과 단체 혹은 정부기관 등 공로자가 그 대상으로 관리, 과학, 교육의 세계 부분에 수상됩니다.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리고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당사국 총회에서는 특별상이 추가되어 4개 부분이 수상되었습니다. 특별상은 섭지 보존운동과 섭지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한국인 첫 람사르상 수상자는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입니다. 2015년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했고 2008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6개의 섭지가 람사르 국제환경협약에 등록되어 있고요. 무손다 문바 사무총장은 고향의 장항 섭지를 둘러보며 녹지와 섭지를 잘 보존하고 있는 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각종 개발 압력이 있었겠지만 장항 섭지를 잘 보존하고 섭지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니다. 람사르 고향 장항 섭지 생태관은 생태계 보호와 안전사고 우려로 섭지를 직접 탐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장감 있는 영상을 통해 섭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섭지 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생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섭지를 보존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섭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독특한 생물 지리학적 특징을 지닌 곳이나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섭지를 람사르 섭지로 지정받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람사르 섭지는 무등산 평두매 섭지로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람사르 섭지로 등록되었습니다. 양서류 집단 서식지로 산란과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서식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평두매 섭지가 13일자로 람사르 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 섭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람사르 고양 장항 섭지는 우리나라의 섭지 보호 지역 중 유일하게 접경 지역과 대도시에 있고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람사르 섭지로 지정되어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동안 고양시장과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은 개관을 준비 중인 람사르 고양 장항 섭지 생태관에서 만나 환영 인사를 나누고 탐조대와 장항 섭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장은 생태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람사르 고양 장항 섭지가 세계적인 섭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무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상호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두매 섭지가 람사르 섭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 섭지가 됩니다. 평두매 섭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고 대표적인 묵론 섭지로 삭과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서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
다스려 20종 가운데 8종인 도룡뇽과 두꺼비, 무단개구리와 옴개구리, 참개구리, 큰산개구리와 청개구리, 개국산개구리가 서식하는 집단 서식처로 양서류의 산란과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와 신안 장도 산지섭지와 순천만 보성 갯벌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이번 등록은 우리나라 총 면적 28곳에 20만 3,189제곱킬로미터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편 환경부 산하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매 습지를 국립공원 보호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섭지 내 진흙을 활용해서 차 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통해서 복원을 진행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및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 필요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평두매 섭지의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한 생태교육 과정 개발과 생태 관측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존국장은 평두매 섭지의 람사르 섭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며 평두매 섭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섭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 섭지의 날이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호인 섭지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1997년 매년 2월 2일 기념해 왔습니다. 람사르 섭지 협약이 채택된 2월 2일을 기념해서 람사르 섭지 협약 당사국이 제정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이날을 국제적인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람사르 협약 사무국과 지역사회 섭지는 강이나 하천의 하구나 퇴적지에 주로 생기는 지형으로 비옥한 토양 위에 물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어 풍부한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보호자, 환경 애호가들이 섭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섭지는 지표면 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 동식물종의 40%가 섭지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섭지 역시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섭지의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어 전 세계 섭지의 거의 90%가 1970년대 이후에 황폐화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산림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섭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 이후 50년 만에 35%의 섭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기후 완화 및 적응, 담수 가용성과 세계 경제 등에 크게 기여했던 섭지가 사라지면서 특히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섭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습니까?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런 의미 있는 곳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로는 심수봉의 물새 한 마리가 되겠습니다. 외로이 흐느끼며 혼자서 있는